충청권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폐막식을 열게 될 세종시의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합니다.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비 분담률 협의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수능도 열띤 응원전 대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천안 불당동 입주민들이 백석동 소각장으로 인해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주민협의체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천안시가 3조 1,050억 원의 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치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2층에 마련된 세종시 16번째 공동 육아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청권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세종시는 폐막식을 열게 될 예정인데요. 종합운동장 건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비 분담률 협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3-1 생활권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이미 종합운동장이 조성돼 있어야 하지만 아직도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캠핑카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지만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이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함께 탄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권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세종에선 폐막식을 비롯해 육상과 수구, 탁구 등 3가지 종목의 경기를 치르는 걸로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겁니다. 통상 종합운동장 건립엔 5년가량이 소요되는데 2027년 8월 대회 개최까지 5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대규모로 투입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의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기존 예산안은 행복청이 건축비 약 2,500억 원을, 세종시가 부지 매입비 1,500억 원을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짜여왔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세종시의 부담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 의해서 8조 5천억 중에서 어차피 써야 할 돈을 이거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 부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시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에 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정 문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한편 세종시 종합운동장은 2만 5천여 명의 관람석을 보유한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실내 체육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수능도 열띤 응원전 대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시험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3번째 수능. 수험생들은 어김없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올해도 시험장 앞에서 펼쳐지던 떠들썩한 응원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학부모와 교사, 후배들의 따뜻한 격려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엄청 고생하시고 또 힘드신 거 많이 아는데 또 침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고 또 여기 떨지 말고 열심히 해서 100점 맞길 바랍니다. 화이팅! 수험생들은 시험장 입장에 앞서 손 소독과 함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의심 증상 등이 있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 시험실도 준비됐습니다. 한편 이번 수능은 지난해와 같이 문이과 구분 없이 시행됐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 5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충남과 세종에서는 모두 2만 1천여 명이 수능에 응시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으며 결과는 다음 달 9일 통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교육당국이 올해 수학능력 시험은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럼 영역별 올해 출제 기본 방향은 어땠는지 박윤봉 수능 출제위원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하였고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안 백석동에는 2기의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석동과 아산 은봉면이 피해 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인근 불당동 주민들도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주민협의체 참여와 편의시설 이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불당동에 살고 있는 문남희 씨. 3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후 기침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름철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집안으로 악취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약 1km 떨어진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요즘엔 기침이 잘 나면 나와갖고 아무 이유도 없이 기침이 나오는겨. 그냥 마른 기침이. 그럼 뭐가 폐가 안 좋아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에는. 백석동 소각시설은 2001년과 2015년에 각각 가동된 1호기와 2호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 소각시설 바로 옆에 내구 연한이 지난 1호기 대체시설을 착공하고 완공되는 2028년부터는 소각 용량도 늘려 가동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는 지난 9월에 실시한 천안시와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인데 시가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과 59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백석동과 은봉면 11개 마을 대표와 시의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불당동 주민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불당 이동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새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 참여와 편의시설인 한들문화센터 이용,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각시설과의 거리와 피해 정도,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불당동 피해지역 주민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소각로 정설에 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설된 주민지원시설인 한들문화센터에 대한 혜택을 불당동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천안시는 현재까지 진행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불당동을 피해지역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체시설 부지 역시 지금은 예정지일 뿐이라며 소각시설 증설에 따라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하도록 돼 있어 평가가 언제 이루어질지, 불당동이 영향권에 들어갈지 여부도 단언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3조 1,050억 원의 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2회 추경 예산보다 일반 회계 1,180억 원, 특별 회계 57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지방채 상환 111억 원, 기초연금 96억 원, 무상급식 지원 61억 원, 반다비 체육관 건립 32억 원 등입니다. 한 해 최종 예산이 3조 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19년 1회 추경 예산안에서 2조 원을 넘긴 지 3년 만입니다.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부의장은 지역균형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다음 달 말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외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 생활을 권장하며 음주나 흡연, 폭력 등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나 생활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제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를 담은 조례안이 지난 9월 아산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보류돼 있는데요. 오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다시 심사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의 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현안과 주요 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활동가, 이해관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로 기획 조정과 문화관광, 체육, 환경 녹지 등 12개 분과를 비롯해 대규모 민원 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놓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나 현안을 자치위로 미루는 면피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다 분과당 20명씩 모두 255명에 달하는 위원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지난 9월 아산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보류됐습니다. 이어 10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이 다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 오는 25일부터 아산시 의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의결 권한을 삭제하고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재심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직을 너무 비대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손을 볼 거예요. 시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안에 참여자치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할 예정인 가운데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의 1호 안건이 이번에는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천안 역세권 국가시범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2,271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환승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와촌동 일원입니다. 천안역을 둘러싸 8, 90년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터미널과 상권 이전 등으로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20년째 임시 역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천안역도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말 정부로부터 국가시범혁신지구로 선정됐고 마침내 약 3년 만에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와촌동 일대 도시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과 창업, 주거, 상업 등이 결합된 공공주도 도시재생 리츠 사업입니다. 천안 역세권 국가시범혁신지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핵심 거점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연면적 11만 2,500제곱미터에 2,271억 원이 투입되는데 소형 임대아파트 127가구를 포함해 주택 254가구와 도서관, 지구대 등이 지상 3층 데크 광장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로 지어집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과 창업 공간, 250명 규모의 환승 주차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섭니다. 천안역 일대가 많이 낡고 낙후된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이번 도생혁신지구를 통해서 많이 좀 밝고 쾌적하게 바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평소에도 주차난이 많이 심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끌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치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2층에 마련된 세종시 16번째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나눔터는 총 230제곱미터 규모로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실, 장난감 대여존,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감 230여 점을 활용해 영유아에게 놀이 활동과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상담과 품앗이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현재 16곳인 나눔터를 22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가족센터 둔포 분원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둔포 분원은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3층 규모의 사무실과 언어 발달실, 교육실, 상담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둔포 분원에서는 외국인 주민 및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한국어 교실과 돌봄 교실 등 아동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편 둔포 지역에는 아산시 다문화 외국인 주민의 21.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시청 로비에서 아동학대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충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약 30점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립장욱진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동면 출신이자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신사실파 거장인 장욱진 화백의 생애와 예술관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기념관 건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는 본격적인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치원 과선교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교통 통제 기간이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로 사흘 연장됐습니다. 세종시는 과선교 진입도로에 보수 공정을 추가하고 교면 재포장의 양생기간 확보를 위해 통행 제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기간 중에는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개통한 동서 연결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하게 소통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보수공사는 다음 달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콘서트 치얼업을 운영합니다.
진로 콘서트는 지역의 명사가 참여하는 진로 강의와 천안시립합창단과 풍물단의 문화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천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이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당일부터 다음 주 22일까지 일명 수능 반납 행복 대출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은 세종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 일반자료실 2층 대출데스크에 가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100명이 달성되면 행사는 자동 종료됩니다. 천안시 심야버스가 천안 아산역과 아산역을 추가로 경유합니다. 시는 이용객으로부터 노선 개편과 확대 운행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운행 중인 심야버스 10번은 하루 평균 2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차와 막차 시간은 각각 오후 10시, 오전 3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